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시젠 그리고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몇 번이고 분석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가격적인 측면으로 단순 테마로 인해서 그런 테마로 인해 수혜받고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좀 시젠을 좀 내면적으로 달리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참고를 좀 하면 좋을지 내용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테마성이라는 것은 테마로 인한 상승을 보였을 때는요, 그 테마 속에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있고요, 테마로 상승을 똑같이 보였지만 단순 기대감으로만 상승을 보인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테마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죠. 코로나의 테마 속에서 성장을 보인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단키트들, 가장 큰 게 진단키트겠죠. 이제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매출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에서는 이제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대표적으로 대북주 같은 거, 저는 좀 대북주 같은 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대북주들은 당장에 지금 어떤 공사가 진짜 공사를 착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거나, 북한 쪽으로 정말 지금 바로 철도를 뚫었다거나, 금강산을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좀 이렇게 오픈이 됐다거나, 직접적으로 아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갈수록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대북주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테마를 살펴볼 때는요, 우리가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는 그 속에 성장이냐 아니면 기대감이냐, 이거를 꼭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테마가 소멸되더라도 이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테마로 인해 상승했던 주가가 테마라는 재료가 사라져도 밸류가 달라집니다. 머물러야 될 주가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반드시 이 종목은 구간별로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구간별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 구간은 기존에 코로나라는 재료가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이 코로나 테마로 상승을 보이기 전에, 그냥 보통 평소의 모습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고 오버슈팅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정도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이 정도에 가장 많이 머물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보다도 이 기업이 앞으로 코로나의 테마가 사라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요, 평소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던 기업이에요. 꾸준히 성장을 해오던 기업입니다. 자,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한 300억 선이 되겠네요. 그죠? 300억에서 300억 초반대,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매출을 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분기니까 연간으로 보면 이런 식이죠. 700억, 8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900 중후반대가 평균이 되겠네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종목은 이렇게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네요. 오히려 주목을 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단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제가 캡처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요, 이제 내수, 여기 보시면 내수랑 수출, 이게 이제 생산량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2월에 발표했을 때는요, 현재 1일 생산 능력이 한 5만 키트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10만 키트까지는 언제든지 쉽게 증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3월달 같은 경우 3월 첫째 주에 이제 급 증가를 하게 됐잖아요. 이때 보시면 거의 6만 키트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내수하고 수출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키트당 판매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0원일 때 1일 6만 개를 생산하면 6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80억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월별로 계산을 좀 해보고, 또 분기별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기업이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의 이슈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라는 거는 요 단순적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증이 되시는 거죠. 그쵸? 그럼 일단 매출 측면으로만 봤을 때 지금 분기거든요. 이게 분기로 왔는데 보통 300억 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80, 여기 계산을 좀 했는데 한 분기 이제 3개월이니까 180억, 그리고 3개월 하면은 54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치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540에서 540억인데 지금 한 300억 정도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약 8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 거죠. 매출은 80% 정도가 상향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생산 업종들은요, 기존에 우리가 생산하던 양에 비해서 더 많은 생산을 했을 때 이 이익면이 좀 더 증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뭐 한 5, 60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한 5, 60억, 영업이익 면에서도 한 평균적으로 뭐 한 60억에서 50억 후반대게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단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주가가 이제 최하단까지 좀 밸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5만원 한 중순까지는 그래도 지금 이제 단순 계산만 했을 때는 5만원 중순 정도의 밸류는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이 구간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눌림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상방으로의 터놓은 길이 꽤나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정 구간을 이제 뚫고 하락을 해버리면 이제 뭐랄까요, 던지는 매물들도 많고요. 오히려 상방울의 폭이 깊을수록 하방의 폭도 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계속 영상에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지션별로 반드시 대응을 하자. 그쵸? 이 구간은 너무 오버슈팅 구간이고요. 여기는 차익 실현만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 구간까지 다시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구간까지는 다시 오기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그 물량 잘 간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계절 내내 지속적으로 좀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이 앞으로 뭐 올해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요 5만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온다 한들 오히려 저가 매수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차익 실현을 하겠다, 손실이 크지 않으면 차익 실현을 하겠다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지금 보유하시다가 한 8만원 중반대를 뚫고 내려온다면 잠시 손을 뗐다가 다시 7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랩지노믹스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이렇게 크게 갔어요. 얘도 계속해서 공시들이 계속해서 떴거든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돈 벌었다는 겁니다. 돈 벌었다고.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돈 벌었다고요. 돈 번 내용들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쵸?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생각보다 오히려 더 약하다고 봐요. 생각보다 약하다고 봐요. 지금 이슈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지만 성장성이 그러면 그만큼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냐. 진짜 이거는 이번에는 진짜 상승인데, 진짜 고밸류를 받는 건데. 그래서 얘는 지금 뭐 곳곳에서 굉장히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공급 계약 체결된 거랑 앞으로 수주 발주 예약된 거랑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 지금 주가는 오히려 싸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봉, 월봉 이렇게 살펴보면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그 문턱인데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내부적인 거,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했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더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 봤을 때 주가는 상당히 좀 윗부분이라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발표를 놓고 봤을 때,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방으로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요, 상방으로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지속된 또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겨울, 연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돼서 코로나가 한 번 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내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다시 나타날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또 이런 키트들을 수입해 놓고 재고로 활용하는 그런 그런 국가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지금도 정점을 찍지 않은 국가들도 일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을 좀 조금 더 한번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현재 들고 있는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대응 방안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세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구간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 보일 수 있지만, 이 박스 구간을 벗어날 때는 또 다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 시제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한 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한층 더 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밸류를 곧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을 것이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이 녀석도 그래도 평소 대비해서 돈을 좀 꽤 번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 번씩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간 종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조금 덜 간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제 쪽을 좀 살펴보면, 렘데시비르가 그나마 선두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죠. 5월 달에 어떤 발표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5월 달에 글쎄요, 뭐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무의미해진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셀트리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 같이 비슷하게 가겠죠,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눈치 장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파미셀 같은 종목도 과하게 이제 떨어졌지만 개파락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렘데시비르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렘데시비르가 당장에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생산하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데에는 크게 보탬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다 끝나가는 추세고, 미국도 어느 정도 정점은 찍고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코로나가 어떻게 좀 발생된다면, 그렇다면 그때 돼서는 이제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을 하면서 기업이 이제 뭐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어려운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반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쪽 삼형제들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오히려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대에 매집이 좀 되어 있는데, 오히려 리스크 측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가져가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5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5월 초 뭐 한 첫째 주 둘째 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져가 보는 매집을 일부 해보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약이 개발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미 1차적인 데이터도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 그게 어떻게 뭐 한 달 만에 또 완전 급반전을 해버리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흐름상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또 이제 베스트로 제가 뽑은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종목들. 제가 봤을 때 랩지노믹스는 신규로 진입하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보유자분들한테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종목은 좀 미리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고평가를 이제 고밸류를 받게 되면 그 기업은 이제 적정 밸류가 그 고가 부분에서 이제 적정 밸류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랩지노믹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테마성 말고 이제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 측면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 좋은 소식들 아마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을 해줄 때 그때도 또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침착하게 또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